Hello everyone, I'm your host Susan Lee McDonald and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A humble stringed instrument, the guitar, has probably been around for thousands of years in some form or another. And in modern times, this instrument is very accessible and popular for its beautiful sound quality. My guest today has left Korea at a young age to Spain to pursue the art of classical guitar. Now he is world-renowned and probably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for classical guitar. Let's meet Jang Dae-gun and hear his story today. He's the most Spanish Korean. The classical guitarist Jang Dae-gun has studied with and received praise from world-renowned guitar masters Jose Tomas and Oscar Giglia, the last students of Andres Segovia, the father of classical guitar. After falling in love with the art of classical guitar at a young age, he later moved to Spain, a home to many world-renowned guitar masters. Then, 20 years later, he captivated the hearts of the Spanish people with his versatile guitar performances that were at times powerful and sensuous and sophisticated at others. And he demonstrated his excellent techniques and his ability to convey various emotions through his music. Let's meet the classical guitarist Jang Dae-gun, who captivated Spain with the 6 magical string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네요.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장 다e-gun 씨는 최근에 그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초청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클래식 기타리스트로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그 관객들로서부터 많이 얻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호응이 있었다면 저야 뭐 영광이고요. 뭐 연주자로서 뭐 관객들이 잘 반응을 해준다면 뭐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죠. 저는 사실 실내악 무대, 그러니까 챔버 뮤직을 많이 연주할 기회가 사실은 많이는 없어요. 네. 주로 항상 초청받은 솔로 연주랑 네. 아니면 뭐 오케스트라 등등의 협연이죠. 그래서 사실 그 실내악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게다가 기타라는 악기의 특성도 그 다른 현악기들과 이렇게 어우러질 때 너무 좋은 하모니를 주지만 이 어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타의 어택은 딱 줄을 건드리는 순간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또 이런 차련 악기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들은 이렇게 긁으면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호흡을 짧은 시간에 맞춘다는 게 저한테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뭐 또 세계적인 사중주, 현악 사중주단이죠. 야나책 스트링 쿼텟 내한 연주를 했을 때 그때도 정말 멋진 카스텔로 테데스코라는 작곡가의 그 기타 5중주, 그러니까 현악 4중주와 기타 를 연주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기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아요. 네, 그 곡은 사실 제가 자주 연주를 했던 곡인데, 근데 이번에 대관령에서 했던 거는 이제 파가니니의 기타 쿼텟인데, 그 비올라와 바이올린을 위주로 쓴 곡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타와 첼로는 어떤 약간 살짝 반주부로 빠지고 물론 이제 한 악장에서 기타가 솔로가 나올 때 그 나머지 세 악기들이 이렇게 반주를 해주는 그런 멋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야나책이랑 했던 곡은 기타가 리드를 하는 악기고요. 지금 이번에 그 대관령 같은 경우는 기타가 그 첼로와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약간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었어요. 네,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클래식 기타만의 그 특별한 주법이 있는지. 네, 뭐 많이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까요? 아, 네, 네.
우선 이게 정상적인 소리잖아요. 하면 이제 이런 쇠소리가 나고 네. 부분 소리가 나고 이런 하모니스한 정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현대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양철 복수를 아하. 많이 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소리들을 내기도 하고 네. 이런 것도 쓰고요. 이런 것도 쓰고. 네. 그리고 뭐 라스기아도라는 이런 되게 강렬한 네.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와, 그 다양한 한 악기에서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기타의 무한한 가능성이기도 한 거죠. 네,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스페인에서는 정말 그 기타는 거기서 유래가 됐다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확실히 맞나요? 네, 유래가 스페인에서 된 거는 아니고요. 이제 기타라는 악기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 기타 조개 악기의 역사를 보다 보면 물론 저 선사시대 그 거북이 등에 줄 껴서 하프와 기타 쪽 악기가 가장 많이 발전했는데 사실 유럽 전역에서 발달을 한 악기예요. 기타라는 악기는. 하지만 어떤 역사적으로 뭐 우연이었겠지만 고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바로크 시대만 해도 뭐 온 유럽 국가에서 다 동등한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합주나 아니면 노래 반주 아니면 솔로 이런 거에 그 기타 혹은 류트라는 악기겠죠. 뭐 다 기타적으로 볼 수 있는 악기인데 그런 악기들이 정말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고전 시대 쪽으로 넘어오면서 스페인 출신의 아주 위대한 작곡가이자 연주자들이 몇 나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해서 스페인 하면 뭐 기타다라는 인식은 지금같이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또 대중적인 음악에서 그 기타가 많이 쓰였던 나라죠, 스페인이. 그래서 고전부터 현대까지 흘러오면서 아무래도 스페인 쪽에서 대중음악이든 아니면 이런 약간 순수 음악이든 기타가 많이 등장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클래식 기타가 먼저 떠오르는데 고전 시대 때 그랜드 피아노가 이제 생기고 낭만 시대로 넘어오면서 큰 음량. 사실 고전 시대만 해도 모든 형태의 음악회 이런 거는 살롱 음악회 혹은 왕궁에서 아니면 귀족의 어떤 살론에서 많이 연주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타든 현악기든 줄이 이런 쇠줄이나 아니면 지금 기타처럼 나일론 줄 이런 게 아니라 겉현이라는 겉줄이었는데 겉줄이요? 예, 그 양의 창자를 꽈서 되게 어렵게 만든 줄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죠. 한 몇 시간 연습하면 보풀하기나 나서 음정도 틀어지고 절대 큰 음량이 날 수가 없었겠죠. 바이올린도 파가니니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어떤 쇠줄이나 이런 그러니까 낭만을 넘어서 큰 음량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민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큰 콘서트홀도 만들게 되고 그랬다 보니까 대규모 오케스트라 아니면 솔로는 큰 음량을 내는 그랜드 피아노 이런 쪽 위주로 이제 유행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다 보니까 음량이 작았던 이런 기타 같은 솔로를 많이 하는 악기들은 점점 그 큰 무대에서 자리매김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밀리게. 그렇죠. 시작됐네요. 아무래도 음량에서 이제 너무 밀리니까. 그 획기적인 그 발명품인 그 그랜드 피아노의 그 엄청난 음량에 사람들은 다 반하게 되는 거죠. 작곡가들도 그래서 많은 곡을 쓰게 되고. 하지만 그렇게 약간 기타가 쇠퇴했던 낭만 시대에 프란시스코 타레가라는 근대 기타의 아버지라는 분이 스페인에서 나와요. 아하, 네.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클래식 기타의 뭐 이제 원조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의 네. 작곡가인데 네. 그 타레가가 이제 많은 제자를 키우고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정말 걸출한 스페인의 기타리스트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뭐 미겔 요벳, 네. 아니면 안드레 세고비아. 굉장히 유명하시죠. 예, 기타의 예. 거의 신적 존재죠. 네. 세고비아도 스페인 분, 그 후에도 뭐 나르시스 예페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호아킨 로드리고라는 작곡가의 이분은 기타를 모르는 분인데 기타 곡을 정말 멋진 곡들을 많이 쓰셨어요. 뭐 아랑코에스 협주곡. 네. 그 이 악장의 주제가 예전 저희 어렸을 때 토요명화의 그 주제곡이었죠. 그렇듯이 스페인 쪽에서 이제 그런 근대에 와서 많은 걸출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식이 기타면 스페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스페인에서의 그 기타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지. 기타, 스페인은 온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악기 중에 하나가 기타죠. 또 제가 스페인에 처음 유학 갔을 때 그 알리칸테라는 그 20만 명밖에 안 사는 조그만 항구 도시에 네. 호세 토마스라는 최고의 걸출한 교육자가 계셨기 때문에 그 스페인이 힘들었던 50년대, 60년대부터 전 세계의 모든 기타리스트들이 그 작은 항구 도시에 모였어요. 아마 그 당시에 바르셀로나보다 또 훨씬 더 국제적인 도시가 알리칸테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대중음악적인 측면에서 보면 플라멩코라는 스페인의 음악 있잖아요. 네. 플라멩코 음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악기가 기타예요. 그렇죠. 원래 요새는 뭐 기타 여러 대에 뭐 베이스 기타도 들어오고 플루트 들어오고 많이 퓨전화 됐어요. 네. 하지만 오리지널 형태의 플라멩코는 기타 한 대, 노래. 플라멩코 정말 멋있는 그 춤과 그 기타가 그렇죠.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인상적인 것 플라멩코는. 같아요. 그래서 기타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100여 년까지 안 갈 거예요. 한 7, 80년 전만 해도 기타 솔로로 연주하는 플라멩코는 많이 없었어요. 주로 플라멩코의 가장 중요한 거는 깐떼 네. 혼도라는 우리나라 창과 비슷한 창법으로 간을 표현하는 그 노래. 그리고 축제 분위기에서는 모기들이 그 안무가들이 등장을 하죠. 네. 하지만 빠질 수가 없는 건 기타예요.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하고 기타 반주에 맞춰 춤을 추죠. 그래서 이런 대중음악적인 측면에서 봐도 기타라는 악기가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소울이죠. 제가 장대건 씨한테 뭐 하나 부탁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우리를 위해서 연주를 좀 해주실 수 있을지요? 예, 기꺼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장대건 씨 생각에는요, 그 클래식 기타의 매력을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지. 네,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기타의 매력은 짧은 기타의 음은 길지가 않아요. 이 짧은 현장이 빵 울리면 끝나죠.
피아노처럼 페달이 있어서 음을 계속 길게 내거나 네. 차련악기처럼 계속 활을 긋고 있을 때처럼 긴 소리가 나는 악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타는 음이 너무 짧다. 이게 단점 아닌가. 근데 저는 가장 큰 기타의 장점 그리고 매력은 이 짧은 음. 왜냐하면 음이 짧기 때문에 빨리 공중으로 사라지고 나서 마음에 남는 여움, 아쉬움. 그래서 또 들어보고 싶은. 네, 그게 기타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또 뭐 음악적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 기타는 베이스, 반주, 선율 이 모든 음악이 갖춰야 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악기죠. 건반 악기 혹은 네. 건반 악기 하면 올간이 있죠. 그 다음에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가 있죠. 그리고 기타 있어요. 하프 요 네 가지 정도의 악기 빼고는 그 어떠한 악기도 반주자 없이 아니면 독주자 없이 네. 연주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타의 가장 큰 매력은 이 노래도 하면서 반주도 하고 네. 베이스도 이렇게 멋지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장대건 씨는 스페인에서 가장 스페인적인 한국인이라는 그런 찬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왜 그런 찬사를 받고 계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 음악에는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뭐 미국 분이 한국에 와서 가야금 명장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도 명장이 됐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가야금 뭐 연주를 하실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정말 좋은 가야금 음악을 들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연주장을 갈까요? 많은 경우는 무슨 미국 사람이 무슨 뭘 안다고 가야금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선입견의 문제죠. 네. 물론 스페인에 갔을 때 그러한 문제 때문에 동양인 뭐 동양 사람이 뭐 우리 음악을 뭐 유럽 음악을 뭐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 뭐 이런 선입견 때문에 많은 차별도 당했고 많은 불이익도 많이 당했죠. 국제 콩쿠르에서도 본선에서 뭐 3명이 올랐다 하면 뭐 스페인에서 열리는 콩쿠르예요. 스페인 사람 둘 있고 제가 있다 하면은 그런 경우에 그 누가 들었어도 뭐 제가 가장 잘했어도 스페인 친구들한테 좋은 상이 가는 경우가 이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생긴 게 너무 달라서. 하지만 그 신대륙에서 온 뭐 미국 쪽에서 온 연주자는 그런 차별 안 당하거든요. 생긴 게 너무 다르잖아요. 해서 그런 선입견적인 측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지 않았나. 네. 미국 사람이 스페인 음악을 잘하는 거는 크게 반응이 없는데 동양 사람이 스페인 음악을 잘했을 때 야 스페인 사람보다 스페인 음악을 더 연주 잘하는 한국인 이런 수식어가 나오게 된 것 네. 같아요. 그런 그 선입견은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없어야 하는데 그래도 그렇죠. 남아 있다는 게 시대에 그런 게 참,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마드리드 그 국립음악당에서 열린 그 로드리고 서거 그 10주년 공연에서 그 선택이 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네, 초청이 됐었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력으로 봤을 때 정말 뛰어난 실력 때문에 거기서 연주를 할 수가 있었던 거는 사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봐주시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만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그쪽 분들이 그렇게 봐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런 초청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힘들죠, 우선.
부담이 돼요?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이 호아킨 로드리고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직까지 이 국민의 가장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국민 음악가예요. 그리고 20세기 음악사의 한 획을 근본이기도 하지만 이분의 서거 10주년을 기리는 그런 중대한 자리에 그 세계 각국의 대사들, 특히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도 많이 오고, 네. 이게 외국에 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물론 이게 이마에 제가 태극기를 달고 연주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저 하나로서 이 음악계에서 야, 자칫하면 나라 망신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연주 한 2달 전부터 엄청나게 긴장을 했어요. 다른 일정 다 제껴놓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많이 했죠. 뭐 연습량이 중요한 것보다 그 마음가짐이, 물론 모든 연주 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긴 하지만, 만약에 제 연주에서 제가 서로 사람이에요. 망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기계도 가끔 안 될 경우 있잖아요. 네. 사람은 더 많죠. 그날 컨디션, 피곤함, 시차 적응, 모든 요소, 아니면 습기가 많아서 악기가 연주하기 불편해질 수도 있고,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연주를 한다는 의미죠. 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해서 어떤 연주나 그런 기대감, 그런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그때 연주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내 연주 내가 망치, 나 혼자 욕 들으면 그만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역시 저 한국 기타, 한국 음악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우선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정말 세계 각국의 대사와 같이 왔던 우리나라 관계자들 하면 얼마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감. 외국인이 스페인의 감성을 표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비법이라는 거는 이제 우선 빠에야를 많이 먹어야 돼요. 빠에야. 결국 밥이네요. 네. 그 이제 우스갯소리고, 비법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우선 이게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열정이 있으면 모든 나의 관심과 모든 마음이 그쪽에 쏠리게 되고, 그것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히 다른 비법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색안경이나 필터 없이 그냥 거기 퐁당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펀지 같았던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외국어를 그냥 살면서 배우듯이. 네.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그 스페인 음악을, 전통적인 음악, 민족적인 음악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의 그것과 참 동질감을 느꼈어요. 어떻게요? 특히 그 깐테콘도라는 걸 플라멩코의 노래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창이라고 하고 싶어요. 스페인의 창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나라 명창들이 부르는 그런 한을 표현하는, 네. 그런 걸걸한 그 목청 터지는 듯한 그런 한이 맺힌 그런 소리. 예. 그리고 그 스페인은 그 동양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라비아의 지배를 800년을 받았기 때문에
동양적 문화가 잘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스페인의 민족적 음악은 다른 유럽 국가의 것과 또 개성이 너무 뚜렷하게 차별이 돼요. 그러한 특성 때문에. 네. 그래서인지 음악적인 이질감보다 동질감을 더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열정 하나에 거기에 빠져서 다 이렇게 흡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Spain is the birthplace of many acclaimed composers and guitarists. There, 장대건 is called the string magician who moves people's hearts. 장대건 씨는 클래식 기타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한 3살, 4살 때부터 어머니한테 뭐 피아노도 배우고 상당히 음악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긴 했어요. 예술적인 분위기라고 봐야죠. 네. 아버지도 건축사시고 뭐 미술 음악을 쉽게 접하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한때는 정말 무술 쪽에 격투기 쪽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딱 들어서도 막 한참 날라다니면서 낙법하고 막 그럴 텐데 팔꿈치를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장을 못 나가게 됐죠. 몇 달 못 나가면서 항상 뭘 다양한 하고 싶은 걸 배우고 이렇게 살다가 너무 무료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마침 그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정말 크게 클래식 기타 붐이 일었었어요. 아마 86년도, 7년도 이쯤일 건데 때마침 저희 형님도 원래 무술 쪽에 더 가까운 분인데 이상하게 그 클래식 기타 붐에 휩쓸려서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가 집에 항상 있었지만 그냥 뭐 코드 뭐 3개 집어보면서 노래나 부를 생각을 했지 한 번도 이 악기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이 악기에서가 어떤 형태로 연주가 돼요 이런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기타 학원에서 이렇게 새록새록 매일 다르게 배워오는 이런 소품들을 들으면서 정말 제 셈이 많던 동생이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취미 생활로 밖에 생각을 못했죠. 저도 뭐 자연스레 형한테 배운 어설픈 이 로망스 응? 그래서 야 이거를 한번 잘 해봐야겠다. 그래서 야 이 곡을 학교에 딱 가서 하면 내가 영웅이 되겠구나.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에 자연스레 집 앞에 있는 학원을 가게 됐죠. 그러다가 학원 한번 옮겼는데 마침 그 우리나라의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 선생님이 운영을 하시던 이렇게 그분의 제자들이 운영을 하시던 학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를 눈여겨 보신 거죠. 그래서 쟤는 뭐 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분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레슨비도 비싸고 그랬는데 저 막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전공을 해봐라. 사실 그때만 해도 기타 전공? 기타로 뭘 전공을 하지? 기타? 전혀 그런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전공 레슨을 받아보자. 그래서 부모님도 이거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심도 있게 잘 배워봐라. 기타리스트 꿈은 아직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이제 큰 선생님한테 가서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스페인에 유학을 가게 되신 거죠? 네, 이제 그분한테 기타 전공 수업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기타리스트의 꿈을 키우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한하는 그 당시는 인터넷도 없어요. 그게 80년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이가 너무 드러나나? 인터넷도 없죠. CD가 그때 이제 조금씩 막 들어와서 한참 비싸게 팔리고 있을 네. 때요. 그 당시에도 2만 원대였어요. 그때 일본에서 카세트 카세트 혹은 LP판 레코드, 혹은 네. 카세트 그러다 이제 레이저 디스크라는 게 바로 그 시점에 나왔는데 뭐 음반도 사 모으게 되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없으니까 뭐든 내한하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연주를 전국에 걸쳐서 다 쫓아다닐 수밖에 없던 상황이죠. 하나로 더 듣고 싶으니까 음반으로만 녹음된 거를 들었을 때랑 실제 이 무대에서 연주하는 분과 청중으로 온 내가 호흡을 같이 하고 교감하는 그거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학생의 나이에 정말 거의 모든 뭐 기타 연주뿐이 아니라 모든 연주를 다 갔어요.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항상 뭐 스페인 알리칸테 혹은 호세 토마스, 오스카 길리아모 이런 항상 중복되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세고비아의 수제자 호세 토마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죠. 스페인 유학 다녀오셨던 그 다음에 배웠던 제 선생님 이 알리칸테가 뭐예요? 지명이에요. 도시 이름입니다. 기타의 메카 같은 곳이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생님한테 나는 꼭 가서 배우고 싶다라는 아주 무모하면서 지금 같으면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그 진짜 비현실적인 무모한 스페인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랑 무슨 관계도 없었고 스페인 하면 투하는 장면 정도. 그 당시에 스페인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빠에야라는 게 스페인 음식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빠에야라는 존재도 모르고 스페인 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에요. 요새는 아디오스 하면 알죠. 그 당시에 아디오스란 말 누가 알아요?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그 당시엔 정말 어디 붙은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농담식으로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곧 있으면 난 스페인에 그 유명한 선생님한테 유학 갈 거야. 그냥 우리 엄마는 그냥 얘가 우스갯소리 하나 보다. 그런 꿈을 꾼 지 한 1년 반 후에 유학을 갔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와. 그게 진짜 왜냐면 그런 꿈을 품게 된 시점부터는 오로지 관심은 스페인에 쏟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꼭 가야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밤이 되면 그래.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데지만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저희 아버님은 뭐 적극 가요. 찬성이에요. 그럼 전혀 반대를 안 한 거네요. 아니죠. 어머니는 밤에는 그러세요. 나 기쁜 마음으로 아침이 되면 가긴 어디가 학교 나가. 왜 아침만 되면 이렇게 바뀌시는지.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와 아침엔 대화를 안 했어요. 대화는 또 부정적인 형태로 말씀을 하실까봐. 네. 그러다 뭐 제가 너무 확고하게 거의 노래를 부르고 살았죠. 근데 정말 열심히 했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제가 저렇게 저렇게 좋아서 정말 기타 연습을 하다가 꼬꾸라져서 자고 이런 모습들 가족이 보면서 얘는 가야겠다. Even at a young age, 장대건, absorbed in playing the guitar, was
only interested in going to Spain. And he moved to this unfamiliar country without a second thought. He looked different and could not speak the language at first. But he communicated with the people through the guitar and his music. For the young boy, guitar playing was his dream, and music was his passion. 클래식 기타계의 고수들이라고 해야 하나? 장대건 씨는 그 당대 대가들의 그 연주법을 다 배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 어떤 분들한테서 배움을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 네. 또 그분들의 뭐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처음 제가 유학의 꿈을 갖게 했던 그 큰 존재감이죠. 호세 토마스라는 네. 선생님한테 이제 갔어요. 처음에 뭐 갈 수는 없었고요. 처음에 이제 그분은 그 실력 좋은 학생들만 받았기 때문에 3년을 바르셀로나에서 공부를 하고 돌을 닦고 네. 이제 알리칸테라는 도시에 갔어요. 너무나 멋진 바닷가 해변의 도시인데 호세 토마스 선생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거는 연주에서는 악보죠. 왜냐면 그 작곡가들이 마음을 음으로 표현해 놓은 거 아니면 어떤 자기의 철학을 음으로 표현해 놓은 거 이거를 악보만 보고 물론 지금 살아있고 가까이 있으면 직접 말도 듣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이미 흘러간 작곡가들의 작품은 음악성은 악보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보를 100% 잘 연주를 하려면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음악 선생님 음악 수업을 들어도 이런 말은 다 하는 거지만 저 기타만이 아니라 뭐 피아노 어떤 다죠. 거라도 네. 그렇죠. 사실 말하는 건 쉽지만 그거를 깨우치게끔 이끌어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교육자가 아니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선생님한테 이 악보를 보고 사실 악상기호라는 거는 이게 무슨 문학 도서가 아니잖아요. 이걸 말로 다 표현을 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결한 항상 전통적으로 쓰던 악상기호 이런 거 아니면 리듬 기호 이런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표현에 있어서 제약적인 네.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이걸 보고 작곡가의 의도를 느끼는 거 그걸 알고 그 악보대로 연주를 잘 하는 거 이런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의 음악과 나의 음악성은 그 다음에 붙여야 된다는 거죠. 기본에 충실을 한 다음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훌륭한 가르침을 받는 동안 또 지금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에 한 분이죠. 저의 선생님이 알바로 피에리 네. 선생님을 근 7년 동안 사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피에리 선생님은 여기 아리랑 TV에도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영광이네요, 제가. 그 피에리 선생님은 뭐 워낙에 훌륭한 연주자시다 보니까 어떤 청중의 마음을 또 잘 아세요. 또 음악성도 너무 좋으시고 머리도 좋으세요. 그래서 청중들이 똑같은 표현이라도 큰 홀에서 느낄 때 어떤 느낌을 더 좋아하는지를 잘 아세요. 물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음악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음악 표현에 있어서 감정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네. 청중들이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또 표현에 있어서 용감하게 네. 제 거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이런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테크닉도 많이 배웠죠. 그리고 최종 학력을 이제 최종적으로 스위스 바젤 음대에 들어가서 네. 오스카 길리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안드레 세고비아의 가장 큰 수제자가 뭐 한 4분 정도 있는데 5분? 그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신 두 분인 거예요. 이 홀스터만 선생님과 길리아 선생님은 또 젊어선 듀오로 활동을 하시기도 했고, 세고비아한테 한 군데씩 가장 세계에서 큰 음악제 하나씩 다 이렇게 물려주시고, 그래서 길리아 선생님은 뭐 정말 유명한 교육자시죠, 연주자시죠. 길리아 선생님의 을 제가 가장 위대한 교육자로 보는 게, 학생이 14명 있어요. 14명의 소리 다 달라요. 기타를 앉는 포지션도 다 달라요. 노래를 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소리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음악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자연 현상들을 최대한 깨닫게끔 이끌어 주면서 각 학생들의 개성이 개발이 되게끔 도와주시는 거죠. 위대한 교육이에요. 교육자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닮아가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세계 최고의 선생님들 밑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제는 장대건 씨는 후배들한테 본인이 배웠던 것들을 이제 좀 전달할, 전수해줄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네, 뭐를 제 거를 많이 이렇게 준다기보다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사실 음악이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분야가 지름길로만 다 알려주면 물론 성장은 빨리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춘기도 겪으면서 고민도 하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그 시기까지 너무 많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 봐야 되는데,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지름길로만 성장을 하면 사실 자기의 음악적 정체성을 이미 20살 된 상태에서, 30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거는 다 모든 게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이 좀 다양한 경험, 하지만 낭떠러지로만 가지 않게 제가 이렇게 좀 인도해주는 인솔자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많이 해요, 오히려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아요, 학생들이. 또 젊은 친구들은 질문이 또 단순하죠. 젊어질수록. 그만큼 시야가 좁은 거죠. 아직 살아온 시간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되물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는 이게 좋아요, 저기 이게 좋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사고를 못 하죠. 안 그래도 요새 인터넷 세대 애들이라 모든 지식이나 지식 습득 이런 게 빨라요. 인터넷 한번 찍어보면 나오는데, 근데 또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가장 큰 그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음악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 마음 감정이 고스란히 음으로 통해 나오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정말 하등 동물 아닌 이상 때리면 아프고 배고프면 먹고 이런 게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를 하게끔 많이 제가 질문을 하고 생각하게끔 숙제도 내주고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 싶으면 약간 바라잡아주는 정도. 네, 저는 그게 제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Reading music with the eyes of the heart and staying faithful to the basics while demonstrating one's individuality.
Jang Dae-gun is passing on the teachings of his mentors to the junior guitarists of today.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앞으로 더 멋진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더 멋진 공연들을 가는 게 계획이죠. 더 멋지다고요? 지금 굉장히 멋진데. 아니 어떻게 더 멋질 수가 있어요? 음악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음악은 지금 제 위치에서 이만큼이죠. 10년 후에 또 달라질 거고 20년 후에 또 달라질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계속 열심히 그냥 초심으로 돌아서 학생 같은 마음으로 처음에 유학 갈 당시 가기 전에 정말 그 뭐 대가들을 만난다는 그 꿈을 꾸던 당시처럼 계속 열심히 더 갈고 닦아야죠. 그래서 주어지는 연주들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그 장대건 씨한테는 기타가 어떤 것인지. 돈벌이 수단이죠. 기타는 저는 기타리스트보다는 음악가이고 싶죠. 저는 모든 악기 소리를 다 좋아하고 기타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잘 지금 다루는 게 기타라는 악기지만 물론 그 중에서 기타에 더 애착이 갔으니까 했겠죠. 그냥 제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 말로 형용하기 힘든 거, 살아오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 아니면 마치 어떤 작가의 글을 읽고 감동을 하듯이 그 위대한 음악가도 철학가예요. 그 위대한 음악가들의 철학에 담긴 음악을 제가 재창조해서 연주를 할 때 더 저의 어떤 그 음으로 저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타란 저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도구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클래식 기타리스트로는 사실 처음 이렇게 나오는 게스트인데요. 이제 저만이 아니라 저의 그 시청자들이 그 클래식 기타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애정과 사랑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그 너무나도 재밌게 그 클래식 기타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멋진 그 연주도 보여주시고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 모든 일들이 아주 잘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 이제 공연에 꼭 제가 가서 꼭 뵙겠습니다. 네, 꼭 초대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